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오후에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에 이어서 또 하나의 드라마가 오늘 전개가 됩니다. 그의 청문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우선 그가 러시아 조사라는 폭풍우 속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FBI 국장의 파면을 거둔 사람이고, 트럼프의 최측근이면서 최근에 그가 사표를 냈다 하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 기간 중에 러시아 대사를 2번이나 만나고도 이를 청문회에서 부인했다가 자기 자신을 러시아 조사에서 제외시켰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러시아 대사 접촉이 또 한 번 있었다,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관리들과 만나기는 했는데 그가 과연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만난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만나라고 해서 만난 것이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봐서 오늘 그의 청문회는 역시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의 매우 뜨거운 핫시트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션스가 청문회에 공개 청문회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고 동기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상원의 질문은 어떤 것이 나오게 될 것인가, 또 그가 갖고 있는 위기의 순간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1의 질문은 그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선뜻 동의를 하고 게다가 공개 청문회까지 요구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인데, 가능한 답변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그가 자기 측의 스토리를 말할 기회를 노린 것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제임스 코미 청문회 당시에 나온 그에 관한 이야기들 모두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항소법원 판사 지명 시에도 그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흑인 변호사들을 보이스라고 하대해서 지칭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코미 청문회 이후에 발생한 화이트하우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화이트하우스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세션 장관은 외줄 타기를 하는 입장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존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보수인 트럼프를 만족시켜야 하고, 만일 실패하게 되면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지역을 그가 오늘 지나가야만 한다, 그런 분석입니다. 알라바마 출신의 상원의원인 그는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증언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준 청문회에 나선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의 선서 후에 그 증언의 솜씨가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는 그가 말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실수가 더 많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과 정치평론가들은 세션스가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솜씨를 보이게 될지 대부분 명확치 않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질문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무성합니다. 아주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 코미의 진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2월 14일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가 세션스 보고 나가라 하고 한 후에 코미와 단둘이 남았을 때 러시아 수사를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코미는 이때 세션스가 트럼프가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게 온당치 않은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트럼프와 세션스가 이미 의견을 다 마치고 넌 나가 하면 마지못해서 나가는 척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원의 질문은 귀하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 답변을 하면은 둘이서 모두 러시아 수사 종결에 동의를 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러시아 수사에 자신을 제외시키고 러시아 수사와 관련된 코미의 파면에는 관여를 했느냐,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의 파면 이유가 일을 잘못했다, 또 그가 과시주의의 태도가 있어서 못마땅해야 하다가 파면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NBC 뉴스와의 회견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조사를 그 당시에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단 논법을 끄집어낸다면 세션스가 러시아 조사에서는 자신을 제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미의 파면에는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미의 파면은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코미가 비공개 증언에서 세션스가 이미 밝혀진 2번이 아니고 또 한 번의 러시아 대사와의 회동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요원들에 대한 통신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또 다른 회합이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코미를 파면할 당시에 파면 이유서가 있었습니다. 현재 법무부 부장관인 라드 로젠스타인이 작성한 것인데 그 자신의 청문회에서 그가 이 편지를 누가 쓰라고 했는지, 이 편지가 어디에 쓰여지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몰랐다, 그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세션스가 자신의 직속 부하에게 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될 파면 이유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를 오도 또는 기만했는지, 이것도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의 사위인 제리드 쿠스너가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리약과 만나서 소위 백 채널, 비선 접촉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션스가 선거 전 당시에는 국제문제 자문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위 몸통론입니다. 러시아와의 접촉에 트럼프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 관리들과 트럼프 선거팀과의 접촉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자체 판단으로 러시아와 접촉을 했느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뒤에서 지시를 해서 따른 것이냐. 만일 트럼프가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가 당장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스가 여러 번 언론과 회견을 해서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의 외줄 타기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모든 시선이 그의 외줄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오늘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으로 생긴 화이트하우스의 정적인 상처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크리스 루디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인 로버트 말러의 파면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PBS 뉴스와의 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은
전 시카고 불스의 스타 플레이였던 데니스 라드만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는 어제 출발 전에 북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4명의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라드만은 김정은을 만난 몇 안 되는 미국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9지구 연방항소심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슬렘 입국 금지 명령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기각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이미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버지니아 제4지구 항사법원도 이 행정명령을 기각했었습니다. 파산하는 소매 체인이 금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파산 신청한 업체가 300여 개, 근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파산 이유는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파산 업체 중에는 Payless Shoes, Radio Shop, Route 21 등 유명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어제 NBA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게임 5의 스코어는 129대 120. MVP는 케빈 듀란이 차지했습니다. 어제 득점 39포인트. 그는 5번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연속으로 30포인트 이상을 득점했습니다. 아버지가 9살 난 딸을 총기 오발로 쏴서 숨지게 했습니다. 헐버트 인디애나 에릭 허먼은 딸에게 총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범을 보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총이 장전된지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기가 어제 엔진 고장으로 오헤어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어제 오후 미드웨이 공항을 떠난 플라이트 1914 비행 15분 만에 기관 고장을 발견하고 오헤어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탑승객 139명은 모두 무사합니다. 시카고의 6월 무더위가 기록 수준입니다. 시카고의 최고 기온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3일 동안 9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4일간 계속해서 9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15년 전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날씨 맑고 흐리고 최고 86도,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흐리고 비, 수요일의 최고는 90도, 목요일, 금요일 89도, 토요일은 85도입니다.